어디로 앉을까? 아무데나 앉으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같이 오니까. 오랜만이다. 어디 오셨네? 직대로 오셨네.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서울에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만 주시면 돼요. 아이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결정을 했어. 예스 아마추어 여기 아마추어였으니까. 와. 예, 글로만 하시게 갖다 놓지. 앞에 앉아 뒤에 오신 분이 몇번 양반을 어떨 납이라고요? 어떨 일로 와. 돈말 가지 일로 와. 걸로 하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가지고 하나 둘 하나. 좀 전에 이쪽
이거 집회 이미시 대연 쪽인가? 대연 쪽이겠죠. 관계상 잠시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이 되었습니다만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안태정시 대종의 2013년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시총회는 정관 8조 3항에 의해서 소집하고서 오늘 개최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우리 선조님들의 유진을 기리기 위해서 선조님들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종의 정선 회장님께서 인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오늘 시간을 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정영식 운영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세원장 회장님께서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영학교에서 모두 모이셔서 이렇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도 좀 양해를 우리 사회가 구했지만 우리 영석 위원장님하고 석현 회장 일정을 더 우리가 중요시해서 좀 오늘 날짜를 잡았고 또 회장님이 워낙 바쁘고 그래서 여러분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시. 우리 모임은 사실 그 숭조 돈목을 목표로 하는 그야말로 우리 혈연 공동체 안태정 씨 아닙니까요? 저는 지금 42세 정영식입니다. 운영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사실 바쁘니까 사실 회장님이 이 선임하실 때 갑자기 우리 교수회장이 무대할 때 그 양해를 서로 구하면서 많이 참석이 어려울 걸 알면서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해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투덜했기 때문에 너그러이 우리 이제 일가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숭조 그야말로 할아버지 조상에 대한 정말 숭배를 하고 우리 돈독히 지낸 우리 안태정 씨 우리 일가들입니다. 정말 총수 면에서는 성씨 면에서는 순위가 떨어지지만 아마 우리 일가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면에서는 전부 밖에서는 우리는 고민이 많죠. 밖에서 다른 성씨들이 생각할 때는 손꼽히는 성씨 중에 하나입니다. 잘 뭉치는 성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숭조 돈목을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우리 혈연 공동체가 제대로 건강하게 되기 위한 그런 오늘 모임입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우리 안태정 씨의 일가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첫째 서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청렴한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일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만 해도 돈 많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한 기질을 갖고 있는 우리 성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정말 대통령만 이제 배출 못했지 지금 대통령을 배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벌쪽한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일가 인구수에 비해서 벌쪽한 문제입니다. 여기 좀 보시지만 저 테이블에 좀 사성장군부터 지금 삼성장 별이 지금 우리나라를 국가 반석을 이렇게 안정시킨 국방의 주축들 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우리 저 박수 좀 한번 쳐주십시오. 돌아가셨지만 국무총리도 나오시고 국토장도 두 분이 하셨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 일가입니까? 우리 20여만 명 된 데서 이런 정도 그 출세를 한 성씨가 별로 안 됩니다. 그런 힘이 어디가 있었냐 보면은 역시 우리 머리로서는 다 똑똑한 사람들, 똑똑하다는 건 서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일가들이 뭉치는 겁니다. 일가들이 서로 믿고 참여하고 뭉치기 때문에 그렇게 배출이 되는 것이 단순히 IQ만 높아서 우리 일가가 그렇게 다른 성씨들이 존경하는 성씨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 세계적인 정말 큰 인물을 다산 선생을 배출한 집안 아닙니까? 이 문중에서 어제 지금 오늘 넬슨 만델라가 나왔지만 넬슨 만델라의 정말 못지않은 더 훌륭한 지금 이 큰 인물을 우리가 배출한 거 아닙니까? 이 사실 지금 역사가들은 다산 선생님을 3대 슈퍼스타 큰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시장, 그 다음에 누구냐? 다산이다. 다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한자 문화권에서 한문 저서를 가장 많이 쓰신 분이 동양 삼국통에서 우리 다산공 어르신이세요. 그럼 자랑스러운 우리 일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월원공이 빠져나가가지고 우리가 분열이 돼가지고 아주 부끄럽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중에 어떻게 보니까 그냥 우리 집안이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흥부 집안처럼 멋이 안 갖춰져 있어요. 말하자면 인간들은 인적 자원들은 훌륭한데 이 서로 뭉치는 시설 이런 물적 기본 토대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이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좀 실망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일부 오해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임시총회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임시총회는 100년 대결을 위한 우리 앞혜정 씨의 도도한 앞으로의 전진을 향한 꿈을 향한 하나의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로서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추운 날씨도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만 평 가까이 갖고 있는 이런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이 저 지방의 전남 신안군에 있기 때문에 좀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지 아주 엄청난 나중에 자산이 될 거예요. 대단한 우리는 그 10만 평이나 되는 그 시조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이렇게 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진주 석갑산 의전의 정규세장이 항시 하지만 이 문중에서 사문중에서 국가사적지로 되어 있는 게 딱 유일한 거라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다 찾아도 안 봤지만 규세장님이 고건축 학자예요. 하나 다른 분은 실력이 있지만 딱 그 하나예요. 저도 얼마나 우리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가 웃으면서 계속 참여하게 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해를 풀게 하고 또 뭉치는데 다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끌어안고 뭉치고 나가야 희망이 있고 앞으로 정말 존경받는 우리 앞혜정 씨가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을 그러한 앞으로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한 하나의 뭔가 좀 이렇게 체계를 갖추는 이런 모임이 돼야 되겠다. 그런 모임에서 한번 좋은 의견도 개진하고 또 기왕에 우리가 전부 이제 연로하십니다. 저도 어떻게 보니까 엊그제 젊은 줄 알았더니 저도 내일 모레 70입니다. 예순이 다릅니다. 저도 얼굴 뭐 젊어 보여요.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애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지켜가야 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는 청렴 결백한 문중의 전통도 갖고 있고
또 똑똑한 후배들이 자꾸 후수들이 나오고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만드는 데야 할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 대통령 출마하려고 우리 정세균 의원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아주 훌륭한 사람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기반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그런 인물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너 혼자 거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 우리가 돼야 정말 우리도 뭔가 보람이 있고 또 이 누구한테 후손들한테 할 말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감히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학고님도 얼마나 학식이 많으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다 안 나오셔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뭉쳐가지고 지혜롭게 그리고 희망을 갖고 우리가 하다 보면은 바로 우리 문주의 영광이 되고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문주로 거듭 감사합니다. 아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45세 나주파 정행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는 전체 대의원이 195명입니다. 이 중에서 과반수인 98명이 참석을 하면은 성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40분입니다. 그리고 위임장으로 집행부에 위임장을 보내주신 분이 72분입니다. 그래서 112명이 참석하신 걸로 됩니다. 그래서 전체 57.4%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총회는 우리 종약에서 적법하게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종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정기환 사무총장 나오셔서 보고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과 10여일 전에 갑자기 준비하게 되어서 오늘 얼마나 많이 참석하실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꽉 메워주신 우리 문중의 대표님들 그리고 대의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감개무량한 심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저희 사무처를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전국의 우리 배우님들께 제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대종회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드린 회의 자료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석관동 주택 매각 및 폐강 기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석관동 주택을 매각을 하였습니다. 4억 2,300에 매각을 하였는데 이것은 평당 1,200만 원 꼴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금으로 8,500만 원을 공제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폐간기금에서 일부 차환했던 6,525만 원을 바로 상환했습니다. 폐간기금에서 차환했던 돈은 지하 2세대 보증금 2천만 원, 1층 세대 2천만 원, 지하 1층 수리비 525만 원, 사무실 보증금 2천만 원, 합 6,52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옆에 2011년 7월 15일, 2011년 3월 17일, 2011년 7월 15일, 2012년 5월 11일 이렇게 차환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석관동 주택에 이 돈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관동 주택이 매각이 되면서 그 매각 대금에서 6,525만 원을 폐간 권리기금으로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석관동 주택기금으로 반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 위에 보시면 지하 1층 전세금 500만 원을 공제를 했는데 저희가 지하 1층 세대를 500에 35만 원의 세를 놓고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 운영비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관동 주택이 매각이 되었으니까 저희 운영비에서 가지고 있던 500만 원을 반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수수료로 0.4% 169만 2천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정산 후에 남은 돈이 2억 7,605만 8천 원이 남았고, 이 돈은 우리 보조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통장을 카피한 보조자료 3페이지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2억 7,605만 8천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3페이지에 보면 조금 더 됩니다. 2억 7,026만 794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저 위에 있는 20만 2,794원은 회관 건립기금입니다. 그걸 빼면은 정확하게 2억 7,60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억 7,600만 원이라는 지금 현재 석관동 그 기금은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적어놨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오랜 그 우리 그 선대 회장님들이나 우리 그 언론님들께서 고생해서 만들어 오신 기금으로 그 제가 그 분석을 했습니다. 정내역 회장님께서 90년대에 회관 건립기금 모금을 하셔서 1억이 넘는 돈을 모으셨습니다. 거기는 정내 회장께서 3천만 원을 환승하셨고, 그 다음에 저기에 계신 정판기 그 노년동의 우리 종신께서 1,000만 원, 뭐 이런 것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한 1억여 원 정도가 모였다고 제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정병석 회장님에게 넘어가서 정병석 회장님께서는 2002년도에 대동보를 출간하시고 거기에서 수익으로 1억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조성이 됐고, 그 다음에 정규수 회장님께서 나머지를 보태서 그 보탠 돈으로 의왕시에 빌라를 하나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를 가지고 있고 월세를 받고다가 여러 가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매각하고 그 다음에 석관동 주택을 다시 재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억 7,600은 정말 90년대 우리 정내 회장님 때부터 이렇게 모아진 정말 값진 그런 그 자산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회관 건립기금 모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모금액은 회관 건립기금은 아시다시피 2010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제 중단이 됐었죠. 이 돈이 2억 928만 6,314원이 정확하게 모금이 됐습니다. 이렇게 1원짜리까지 나오는 이유는 기로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뭐 수수료가 나오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2억 1,279만 814원입니다. 여기 보조자료 통장 카피된 것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신한은행에 1억 4,714만 3,079원이 정기예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1년짜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는 아까 제가 석관동 얘기할 때 조금 끝자리에 틀린 이유가 위에 20만 2,794원이 회관 건립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페이지에 2억 7,626만 794원 중에서 20만 2,794원은 회관 건립기금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페이지 또 국민은행에 6,544만 4,942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회관 건립기금으로 모금된 돈입니다. 요거 세 개를 합하면은 정확하게 2억 1,279만 814원이 이 세 개 통장에 분산되어서 적립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그 운영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에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한간에 회관기금을 대종회에서 관리를 잘 못하고 다 써버렸다 하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너무나 낭설인 것이 저희가 금년 3월 21일 날 그 정기총회를 할 때 거기 감사보고에 보면 전부 다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있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관동 주택에 차환됐던 것도 거기 다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통장을 좀 확인하시면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아마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차환된 석관동 주택 보증금은 써버린 돈이 아닙니다. 그거는 잠시 차환이 됐다가 살아서 다시 돌아온 돈입니다. 써버린 거하고 차환된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회관 건립기금은 2억 1,279만 814원이 세계 통장에 정확하게 입금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린 바입니다.
세 번째, 대종의 총 자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관동 매각 자금으로 2억 7,605만 8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관기금 모금액이 2억 1,279만 814원. 그 다음에 저희 역삼동 사무실 보증금이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족보 수당금도 682만 9,440원이 그대로 적립되어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조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런 소소한 돈도 저희들이 이론 하나 저희들이 대종에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 수당금으로 전자족보 수당금을 받아놓고 빨리 전자족보를 추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7페이지에 보면은 그 수당금으로 5,000원씩 만원씩 내주신 돈이 682만 9,440원입니다. 요게 그 7페이지에 정확하게 보시면은 그 예금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뒤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전자족보 제작 일정 및 편찬위원회 구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족보 제작 방향은 CD와 인터넷 족보를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CD는 발매하고 6개월이 있다 인터넷 족보를 오픈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량은 한 5,000개에서 7,000개 정도 CD를 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작 일정은 아까 제가 너무 좀 진척이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014년 1월부터 그래서 구체적인 진행 일정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참여 문중이 있는데요. 미참여 문중을 참여하도록 결정 짓는 것을 내년 6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찬 수단위원을 위촉하고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2014년 3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단이나 편찬위원이 위촉이 되면은 수단을 모집하고 접수하고 정리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2014년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최종 교정을 또 여러 차례 보고 또 검수를 해가지고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전자 CD를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부터 전자 CD를 대포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추세고 또 모든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스마트폰까지 우리 족보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그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참여 문중이 참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동고에 좀 빠져 있거나 그 다음에 전자 CD에 참여가 안 됐던 문중은 여기 해당 문중의 대표들이 계신다면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시고 독려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편찬위원, 제가 가로하고 또 수단위원이라고 됐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편찬위원이고 수단위원이십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종친회장 또 지역의 소간파 회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지 수단이 빨리 모아지고 또 수단이 이렇게 모아져서 대종에 또 연결을 해주시면은 그래야지 작업이 됩니다. 이건 대종의 사무처에서 혼자 하는 작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 지역에 돌아가시면은 지역 문중 교원들, 종친들 회의 때 수단을 좀 서로 받아서 변동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결혼도 했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런 어떤 변동사항을 다 받아서 저희 대종에 빨리 좀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수단위원을 별도로 위촉 명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수단위원이시고 그 다음에 별도로 제가 공문으로 명단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뭔가 수단 홍보와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는 그런 역할입니다. 세 번째, 원로 및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는 걸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 제9조. 그래서 이제
원로자문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는 지역 정치인 회장님, 그 다음에 소문중 회장님, 그 다음에 친목단체 회장으로 원로자문위원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성하고 대종회와 대종회장을 후원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종회와 지역 정치인 사회 간에 소모하는 그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기총회 때 만나서 악수하고 얼굴 아는 정도로 항상 헤어지고 맙니다.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원로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1년에 한 2번 정도 지역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역 대표들이 모이신다면은 우리 그 일가에 대한 그 혈족애가 더 깊어지고 더 화합이. 회장은 이제 그 원로자문위원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뭐 대종회장이 회장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지역 정치인 회장님 중에서 가장 좀 수고를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은 한 2년 그 임기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얘기하면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쉽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는 2년에 한 번씩 청계청년회, 서울의 청정회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원들과 대종회가 추천하는 60세 미만의 여기에 아까 거론되지 않은 다른 여러 지역의 대표들로 구성된 청장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숭조와 회원 간의 친목 도모고 대종회 후계자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조직은 원로자문회와 같이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명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원로자문회와 같이 연의회 회장이 소집하고 장소는 지역을 순회하는 방식이고 역시 대종회가 함께하고 후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시기 바랍니다. 정시 한중 문화교류회 구성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시 한중 문화교류회는 하는 일이 시조 탄생지의 역사성과 정체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헌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하연 중국 정시와 유대를 강화하고 시조 탄생지의 신도비나 여러 가지 유적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강원도에 계시는 정을권 도의원으로 계시는 분이 그 문화교류회장을 맡고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공직에서 바쁘셨기 때문에 새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회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 회장님 한번 박수 한번 청해서 인사드려요. 정기철 그 회장님이시고 지금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고 인사 말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 7시에 대전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총회가 끝나면 대전으로 또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청주, 충주, 종친의 결성 모임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청주, 충주는 원공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광파, 의성파, 그 다음에 창원파 종친들이 그쪽에 이렇게 흡수가 돼버린 꼴이 되었는데 가면 자꾸 의견 대립이 되는 거예요. 시조 대항군 문제 가지고 하던 거. 그래서 굉장히 그 외로움을 갖고 계셨는데 끝났습니다. 언제 하냐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예비 모임을 갖고 12월이나 1월 중에 창립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국 우리나라가 17개 행정구역입니다.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그 다음에 8개 도, 그 다음에 1개 특별자치도, 제주도죠. 여기 있게 되는데 이제 청주, 대전까지, 춘천까지 결성이 되면은 조만간 우리는 17개 행정구역 주요 도시에 저희 종친회가 다 완성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도시로 우리 종친 모임은 확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600명입니다. 이 7,600명 정원 중 3,000명이 현재 그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의 모바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거의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제가 우리 이 3,000명한테 그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데 불과 4시간이면 다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밴드, 라인 이런 그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수십 수백 명 단위로 정치 모임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대종회와 전국 정치인사회 간의 긴밀한 유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좀 의문하시는 거나 좀 추가 질문하실 게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답변하시죠. 43세 의왕파 전자교포 제작에 있어서 현찬위원회 구성이 나오는데 현찬위원장은 명예직인지 실무위원장인지 이것이 궁금하고 그가 통상적으로는 편찬과 편집과 좀 혼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편찬회장은 통상적으로 봐가지고 대종회장이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일원화되고 조직 체계 운영상 모든 공문이 나가고 수단 업무 진행 등등 해서 이것이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위해서 좀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편집은 실무다. 그리고 편찬회의는 주선하는 업무가 아니냐. 편집은 실무회의다. 이렇게 조금 여기에서 이게 가려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합니다. 지금 편찬회의 정강현 씨로 되어 있는데 정강현 씨가 명예직으로 할 것인지 실무직으로 할 것인지도 의문스럽고 아까 말씀대로 편찬회장은 대종회장으로서의 겸임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다.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에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여기서 제고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그 내가 답변을.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얼른 볼 때 그저 우리가 보면 그 책을 발간할 때 모임에 그 발행인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편집 편찬위원회 개념 이건 지금 실무 편집위원회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고 나중에 이제 책을 발행했을 때 뒤에가 발행인 이거 나올 때는 그건 당연히 대종회장 명을 돼야죠. 그러면은 개념이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원회가 되겠죠. 네. 구체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말하자면 이 제대로 편찬위원회에서 이제 그 계약을 아까 나중에 이제 하는 문제라든지 또 아까 수단을 수립하는 문제 방침 결정을 하고 또 거기 실제 실무적으로 전부 여기 계시는 이제 소문중에 문중 협조를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뭐 흐름으로 되면은 아까 개념상 그런 문제는 구분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저 명예직이라는 말씀으로 그렇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실무 편집위원장이고 이제 정식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대종회장님 명이 나가요. 발행가지고 책을 발행했다 그러면 발행인 할 때는 대종회장 명으로 그게 맞죠? 사무총장?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건 실무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다른 혹시 뭐 다른 이유는 없시겠죠? 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인데요. 지금 그 중앙 정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그 실무진들 기업이나 일하는 분들이 지금 전면 개편이 됐잖아요. 과거에 일하셨던 분이 전혀 보이질 않고 또 그와 반면에 지금 그 일부 정치인에서는 불신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런데 저 말씀이 죄송한데 이렇게 하시죠. 운영이 오늘 효율을 하기 위해서 일단 구체적인 토의를 하기로 하고 힘의 안건 중에 토의하거나 힘의 안건 그 진행제 토의하는 게 아마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죠. 아까는 저 단답형으로 그냥 말씀하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가 회의 진행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무총장님께서 참으로 그
사무총장직을 맡으셔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참 그 아이디를 짜시고 불철주야로 전국 각지 다니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무총장이 지금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오셨습니다. 그 옛날 제1모직에서 임원까지 하시고 삼성에서 좀 양성된 인물이십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은 우리 대종회가 앞으로 크게 사람도 없으면서 1인 지금 5역 10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요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지역 정치에서 우리 대종회의 사무처의 여직원 한 사람, 사무총장 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집행위원이라 해도 곁다리 와서 맨날 그 회의만 해주는 사람이고, 다시 한번 고생한 사람이 사무총장인데, 그때 이제 급히 위촉이 되고 하면서 조금 일부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적정 절차를 거쳐서 되신 분입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노고를 피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앞혜정 씨 대종의 상임 감사를 맡고 계시는 정채용 감사님으로부터 감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세) 정채용입니다. 저희들 이 감사, 상임감사 우리 정민 씨하고 지난 12월 9일 모여서 이번에 습관동 주택 매각 이걸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동안에 이게 관리되면서 일부 돈의 그 이동이 있었던 것 이거 전부 통장 자료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습관동 주택 매각 대금은 매각 대금에서 필요한 차한 정리를 하고 현재 보통 예금으로 그대로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고, 회관 기금도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보고서에서도 냈습니다만은 거듭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전자족보수당금 역시 통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감사 의견은 이번에 습관동 주택 매각 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아마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만간 우리 회관 매입 그 자금으로 쓸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감사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장과 서류를 이렇게 쭉 보면서 참으로 아쉬웠던 것이, 그동안의 이 습관동 이 주택 이것이 사실상 우리 대종회의 가장 큰 자산이었는데도 이것을 매입할 당시 들어간 돈, 이 거의 같은 돈을 받고 지금 매각을 했는데, 기간을 따져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은 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총회에서 우리 문중회관을 매입을 할 때 정말 습관동 주택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의견들을 이렇게 내주시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꼭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얘기 되냐 했더니 족보를 만드는데 앞에 있는 정치인들이 거기 들어오라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럼 다 좋은데 그럼 시조 할아버지를 인정을 안 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얘기하더랍니다. 그래 우리 앞에 태어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조 할아버지를 부인하고 있는 족보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순교 논목에 상당히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한결같이 투철한 우리 그 순교 논목 사상 가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만나시면 이렇게 바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안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동안건 회관 기금 모금 재개 방안을 상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건이 내부를 네, 이러한 회관 건에 기금 대해서 모금 재개 방안에 대해서 우리 대종의 사무총장님께서 저희 우리 대종의 정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회관 기금 모금 재개 방안에 대한 안건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추가로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모금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현실적이고 좀 적당하리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50억을 모금하자 했던 부분은 너무나도 좀 이상적이고 좀 어려운, 발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가 해서 대폭 수정하고 단계적으로 50억 또 이렇게 저희들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접근하자. 이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모금 기간은 1년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한 2년 정도, 내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모금 방법은 기금모금 추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 종친회 및 중소문중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목표를 부여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자. 우선 회감기금모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역 종친회장 또 어떤 필요에 따라서 반파문중회장, 그 다음에 선임직 임원 등 한 60여 명으로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 지역이 무엇보다도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이 솔선수범하면서 지역 종친회를 견인하는 홍보 및 모금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지금 상존하고 있는 종친회 및 친목단체별 모금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서울 지역에는 재경 영광종친회, 재경 창원종친회, 그 다음에 정우회, 부모회 등 친목단체가 있고 재경 나주종친회도 구성 예정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 종친회 및 중소문중 친목단체 등의 합리적인 목표를 또 설정하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미 1차 모금 시 많은 헌납을 하신 개인이나 단체는 참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중에 아까 은행 자료하고 보조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관 건립기금 모금된 힘을 지역별로 간파별로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한 실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모금 실적을 보시면은 영광파가 1억 3,100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영광파에서 기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61%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이 창원 3,700입니다. 의성이 1,900, 나주가 1,800, 그 다음에 신령도 창원도 이렇게 아주 미미한데 나주파가 극히 부진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등록 종원수는 1,164명으로 영광당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은 나주파에서 좀 많이 부진했다, 참여를 많이 안 했다, 여기에서 많이 좀 분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한 60%를 해주셨고, 서울이 25%, 부산 경남이 12%, 전북이 12%, 인천 경기가 11%,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쭉 나와 있는데 특히 부진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시면은 부산이 도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하다,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고, 또 경북,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이 정원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많이 않았다. 이런 지역은 조금 더 분발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참고로 지역 종친회별로까지도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 영광에서 3,625만 원, 가장 많은
헌납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아마 회장단에서 오토바이로 또 차를 대절해서 카가호를 방문해서 굉장히 많은 정성으로 모아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극히 부진한 문중들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부진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좀 찾아가서 홍보를 해서 조금 모금 재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 심의한 거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기금 모금 순회 홍보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하는데 여기는 지역추진위원장과 사무처가 중심이 돼서 할 것입니다. 했던 정치인이나 단체를 방문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2차로는 지역 정치회 및 친목회를 방문해서 기금 약정서를 받거나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또 모금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 헌납자는 금액별로 기념비 제작이나 펜판 제작 등으로 저희들이 좀 뭔가 감사의 표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기금 우리가 정기총회 때 우리 재정위원회 지금 오늘 사실 우리 정가들이 기업하시는 분 있죠, 근데 우리 재정위원장님이 동일제지 우리 영섭 사장님 자 일어서요 박수 한번 주고 그리고요 회장님이 또 부위원장을 일부러 맡으셔가지고 두 분이 자 서서 좀 인사할까요? 지난번 정기총회 때 우리 석현 우리 회장님이 그때 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서 뭐냐면은 한쪽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다시 돌려주라 할 정도로까지 이제 그러면 다른 광파에서는 하지도 않고 우리만 해가지고 우리가 공이냐 뭐 이런 식이 되면서 어떻든 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적 시설을 우리가 물적 시설을 기본은 갖춰야 되는데 그 갖추기엔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모금입니다. 지난번에 조금 우리 여건에 좀 잘 안 맞는 너무 이상적인 그때 목표를 세웠고 그래서 그 전후에서 한번 우리 실질적으로 지금 재정인의 위원장이 부회장이 각 회사에서 여러분 거 아셔야 됩니다. 대종의 우리 사무총장 월급을 우리 석현 회장님이 이영섭 회장님이 부담하고 있고 지금 그 여직원 부장 월급은 우리 석현 회장님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종에 이제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두 분이 아주 우리가 마음을 무슨 돈에 관한 것만 나오면 우리가 너무 부담을 드릴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말을 꺼려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우리 석현 우리 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이 한번 정기총회 때 그때도 설명을 잘했습니다. 한번 다시 여기에 대한 한번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좀 본인의 소회를 말씀을 한번 듣고 토의를 한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거 문제 가지고는 토의를 좀 마음껏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식사해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두 안건 뭐 비슷한 내용들입니다만. 네, 우리 석현 회장님 한 말씀 설명 좀 해주시죠.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맞춰요.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동안의 어려운 근정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회관의 매입 기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초에는 이제 전임 회장님께서 회관을 우리가 건립을 하자 하는 취지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회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익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회관 건립 기금 모금 일시되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다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됐고 새로운 집행부에서 지금 일시 중단됐던 회관 건립 기금을 우리가 회관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 기금으로 다시 해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이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을 하려면은
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을 하고 또 기왕에 모금이 됐던 돈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석관동 우리가 이 판매 대금하고 해서 한 5억 정도, 5억이 조금 넘는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이 회관을 우리가 매입을 하려면은 한 5억 정도를 들어가서 우리가 장소도 그렇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해야 되겠고 또 하나를 더 구입을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우리 그 전침회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이런 거를 우리가 세를 줘서 조금 도달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목적을 좀 더 큰 틀에서 일단 한 2년 정도 해서 그런 틀을 한번 마련해보자.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이 모금을 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 모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임시총회를 열어서 여러분들 우리 그 일가들의 고견을 듣고 이 안을 찬성을 해주신다면은 이대로 해서 한치의 틀림이 없이 이걸 완성을 하고 그럼 제2단계로는 그때 가서 더 큰 목표를 세워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 여러 정가 회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이대로 하고 운영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다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현명한 저번에도 이제 우리 쪽에서 정말 열심히들 해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실망을 하셔가지고 돌려주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걷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거듭으면 좀 더 균형을 맞춰서 걷어가지고 하다 못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회의실 하나라도 똑똑히 좀 서울에가 있어야지. 그래 이 돈이 또 이제 한쪽에서는 오해를 해가지고 돈이 그런 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그런 가지고 지방에 싼 데다가 사가지고 하자. 그런데 이 대의원 분포도 이런 걸 보면은 절반이 수도권에가 있어요. 절반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또 수도랑의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수도에 있던 재산을 팔아가지고 또 지방으로 가서 쓴다는 것도 우스고 우리 일가의 체면도 있고 그래서 다소 좀 괴롭지만은 좀 한 1, 2년 걸려서 좀 더 모아가지고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우리 현명한 우리들이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못난이가 될 수는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미비한 점 또 충분히 이 홍보를 어떻게 잘 못 오해가 보니까 있어요. 그 오해가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엉뚱한 생각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 절대 우리 이 중요한 모임이 이 엉뚱한 생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을 오늘 화통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동의를 인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돈을 지금 실제로 좀 얼마 걷어있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의지가 뭐냐, 집행수. 그래서 그런 마무리 위주의 그 정말 질박한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안으로서 우리가 마무리를 1년 내에 끝내고 그리고 따뜻한 그래도 모두 오피스텔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사가지고 오시면 와서 들러서 차 한잔 할 수도 있고 우리 족보 조회도 하고 모여서 그래서 지하철역에 좀 맞는 또 아까 무슨 그 싸구려 어디 좀 가치가 안 올라갈 때 사람 나뉘어도 골칫거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좋은 조언을 좀 해주셔가지고 오늘 효율적인 마무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하시고 이 안을 예를 들어서 지금 모금을 제기하는 이 안에 대해서 이 혹시 반대를 하신 분이 있으면 그 의견을 듣고 그리고 동의를 하면 재청 3청으로 해서 우리가 통과시키는 이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이 모금 안은 박수로 찬성하십니까?
의견 아시죠? 이걸 내가 3번을 치면 완전 의결됩니다. 반대 의견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의결 찬성 의결합니다. 회장님 모든 3개 방안은 통과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 대종해관 현재 돈을 가지고 지금 매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안건을 일단 상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합니다. 자, 사무총장 설명하십시오. 예, 저 10억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로 우리가 어떻게 대관 회관을 마련할 것인가 그런 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재산이 아까 5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억에 10억이 모금이 되면 10억에서 15억의 자산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피스텔, 상가 건물, 다사대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종의 사무실이 15평 규모입니다. 그런데 향후는 업무 공간과 회의실 공간을 좀 분리 확보한다고 봤을 때는 실평수 한 20평 전후가 되면은 적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재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역세권의 오피스나 오피스텔, 상가주택, 다세대 건물을 대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노년동에 계시고 다세대 건물을 세 채를 가지고 계시는 정판기 우리 자문님의 제가 자문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남동에 계시는 정대수 정치님이 또 여러 가지 그쪽에 밟으셔서 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경매 쪽에 또 굉장히 저희가 입시는 정한로 종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음을 제가 구원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이나 다세대 건물 경매 물건에 대한 검토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종의 사무실 외 임대 수익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세금 감면을 위해서 월세를 좀 공제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위해서 금융 대출을 검토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종합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쓸만한 적정 규모의 상가 건물은 20억에서 한 2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 상가 건물은 집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임대 수익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은 조사해본 결과 경매 승객 무엇보다도 소규모 상가 건물이나 다세대 빌라나 이러한 건물들은 압혜정시 대종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또 분위기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역세권의 오피스나 오피스텔을 실평수 20평 전후로 2개 내지 3개를 매입해서 1개는 대종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1개 내지 2개는 임대를 놓아 대종회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만약 현금 15억이 저희가 준비가 되었다면 오피스 50평, 분양 50평은 실평수 23평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 시세는 한 5억 전후가 됩니다. 요거 3개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2개를 임대를 줬을 경우는 1개당 250만 원씩 500만 원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종회가 자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고 마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시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5억에서 10억을 추가해서 한 10억에 15억이 됐을 때 오피스나 오피스텔로 2개 내지 3개를 사서 10억이 모금이 되면 2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15억이 되면 3개를 사서 1개는 우리가 사용하고 1개나 2개는 임대를 두어서 대종회가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자립경영하는데 좀 보탬을 되도록 하자 이런 안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시기는 이제 내년부터 모금을 재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에서 10억이 모금되는데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랬을 때 2년 후에 10억에 15억 범위 내에서 대종의 사무실을 매입하는 안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자산이 5억이 있습니다. 이 5억을 가지고 일단 사무실을 구입하고
모금을 재개해서 추가로 5억이나 10억이 모금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2차 또 투자를 해서 대종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금 2천만 원에 월세가 15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800만 원이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예를 들어서 모금하고 2년 후에 사무실을 구입을 한다면 3,600만 원의 월세 지출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대로 일단 사무실을 먼저 구입을 해버리면 월세 주체 3,600을 줄일 수가 있고 추가로 모익된 돈을 가지고는 2년 후에 지금의 우리 사무실과 합산해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이놈을 놔두고 또 다른 오피스를 1개나 2개를 더 사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으로 좀 토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통해 주십시오. 대중에서 모금 방법까지 한번 제시해 주시면. 먼저 묻히라고. 듣고 얘기를 좀 네, 네, 방법을 말씀을 좀 모금 해주시면. 방법. 예. 네. 사무총장 한번 다시 한번. 모금 방법에 대해서. 이라용 회장 선임직 임원 한 60여 명으로 구성을 하고 저 나름대로는 구성을 지금 했는데 오늘 명단은 제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적인 소선수법에서 지역 정치를 기원하는 홍보 및 모금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게 사무총장이 지금 여기 계시죠. 그래서 그러더라도 너희들이 모두 그 협력을 해가지고 아마 모금하면 아마 결론 잘 될 거로 생각됩니다. 또 의견 제시하십시오. 간단히. 영광용친의 총무를 맡고 있는 44세 윤성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어려운 대중의 운영을 하시면서 정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임시총회 그리고 공무원 단체에서 대원 가격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총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2010년도 총회 때 이 대종의 우리 영광군 종친회는 좀 더 보탬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반기에 정보를 통해서 정보에 지금 현재 기금은 내지 않았어도 앞으로 이러이러한 분들이 얼마씩 다 약정을 했습니다. 그 약정은 누구고 약정을 했냐 하면은 우리 조상님들하고 우리 일가분들 전국에 계신 일가분들하고 약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영광군 종친회에서는 임원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대종회에서 다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돈 아깝다 하는데 이렇게 매덕 이렇게 내놓으신다 하는데 우리 농사꾼들이라도 대종회 회관을 짓는데 기아땅 한 장이라도 올린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영광군 종친회 전 회원들이 참여하자. 이렇게 해서 임원총회를 해가지고 가결을 봐가지고 12월부터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3개월간을 우리 노 회장님들을 모시고 제가 3개월간을 그 추운 눈보라 속에서 포구 방문을 하면서 약 한 4천만 원이라는 돈을 기금 마련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것을 그렇게 걷어서 그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기금 운동을 해도 정말로 춥다, 어렵다 이런 생각 없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위에서 그렇게 하시려고 명색이 20만 종원이 산다는데 대중이 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 세워져서 전쟁운동 한다는 것이 항상 마음이 아파갖고 그래서 저희는 동참을 하기로 해서 그렇게 좀 적은 돈이나마 그렇게 우리 농촌에 사는 농민들의 돈으로는 큰 액수를 기금운동에 우리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켜줘야 이러는 것도 안 지키고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아까 모금운동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현재 이 집행부도 다 자기 돈을 아까 썼습니다만은 이런 큰 사업을 앞으로 우리 대중의 자립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임원들께서 살을 깎는 마음으로 여기에 임해 주셔야만이 전국 정원들이 따라올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계시는 우리 임원들께서 살을 깎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전국 정원들
걸 마구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통과되고 이해하는 단지 우리 이용 방법에 대한 이제 논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성명순 영광 믿어야 기사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 우리 정유세장을 보실 때는 그래도 다소 기사가 전돼 있었고 그 리더가 이렇게 잘 움직였는데 다음 지금 회장을 하시면서부터 기반이 좀 아주 약해져버린 것 같아요. 약해져 버리고 이 사무총장을 일일로 집중해서 대정을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 자본도 생기고 또 이득이 약해지고 그렇게 하고 서로 이제 불신이 생기고 이렇게 돼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정회를 예간을 모금 짓고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하보고 나가려면은 집행부 구성이 좀 우리 정치들이 믿을만하게 해서 신뢰를 받는 집행부를 만들어 주셔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천 부위원장님 좀 솔직하게 건강이 참 저번에 굉장히 우리 문주에서 가장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기업인인데 저번에 건강이 한때 좀 안 좋으셔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걱정했습니다. 건강이 아주 완전 회복돼가지고 우리한테 큰 그런 희망을 주시고 아주 우리 정치를 그 리드하는 아주 이 훌륭한 아주 리더로서 더욱 건강하시라고 건강 지원받습니다. 우리 재무위원장이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이 동업 우리 또 이영섭 회장님은 실제 오는 그 동일제지가 형님입니다, 형님. 그래서 본인이 겸손하게 했습니다, 우리. 그러나 둘이 중심을 이렇게 와가지고 또 세연 우리 장관님만은 우리 정치를 미끄러 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집단 지도 체제식으로 하다 잘 설명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 집행부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세연 회장님에 대한 존경심을 조금이라도 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세연 회장님은 참석을 우리가 좀 못하시더라도 그냥 세연 회장님 명의로 밀고 나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집단 지도 체제로 된 건데 그 점을 이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우리가 우선 현재 매월 월세를 내고 있는 것을 절감하면서 자산도 일단 갖추고 다음에 모금한 놈 가지고는 또 그놈하고 합쳐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그놈만 가지고 또 사거나 추가로 사거나 이런 게 많이 아까 이 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그냥 월세 물더라도 모금 다 끝난 다음에 투자를 하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을 때 이 상식적으로 전부 다 경제인인데 이 안은 우선 그놈 가지고 전부 주의를 해가지고 아주 성실한 투자를 해가지고 마련해가지고 월세를 대중의 사무실 월세를 우선 전략하고 그 다음에 모금한 놈을 가지고 한 2년 후에 또 추가 투자하자. 이 안이 이 안이었거든요. 일하는 그냥 깍 은행에다 이자 어쩌고저쩌고만 넣어두고 그냥 우선 잊고 나중에 사자 이런 얘기인데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손 드신 분 있습니까? 없으면 전부 이 안이죠. 이 안에 대해서 지지하신 동의하신 분 우리 대의원님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전부 손 안 드신 분들 기권입니까? 네? 파악해보세요. 좀 죄송하게 들고 계십시오. 또 나중에 또 의견에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반대. 이란을 원하시죠? 이란을 혹시 원하시죠? 네, 그러면 이 안에 대한 이란에 대한 차선 하나도 없고 그 이 안에 대해서 우선 5경 가지고 물건을 사놓고 그리고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모금 이 안에 대해서 전부 찬성하는 걸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오늘 산을 가다가 전화를 받아서 오늘 청해를 하신다고 왔는데 인수공사한다고 했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도 어저께 잠이 안 오래서 경매 물건을 다 조사하려면 이거가 바로 나무터미널 있잖아요. 바로 그 뒤에 건물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 건물이 이제 지금 인도 대성관이 들어있고 그 건물도 제가 안 가봤지만 같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평수가 대지가 한 40평이고 건물이 한 80평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80평이면은
실평소 몇 평이나 했더니 거기서 실평 나가는 것이 계단만 나가니까 거의 다 80평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지금 혹시 세가 얼마 들었냐 했더니 8편에 350만 원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면을 한번 봤더니 40평을 우리가 쓰고 40평을 볼 적에 제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8천에 350만 원 산다니까 그 정도 나오면 40평을 사도 한 5천에 한 200만 원 이상 들어오겠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땅 40평이라면 땅값만 해도 12억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것이 이번에 지금 3차 지금 이번에 경매 나왔어 이번에. 근데 본의아니게도 지금 17일 날 경매인데 그분들 그러더라고 이것이 많이 떨어지고 괜찮으니까 이거 한번 전에 낙찰들 확률이 높을 것 같구나. 그래서 제가 아직 거기를 안 가봤는데 만약에 거기가 여러분들이 찬성한다면 내일에도 내가 사무총장님 모시고 한번 그걸 설립 해가지고 오는데 제 생각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5억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억만 더 지금 현재 나온 것이 지금 7억 3천이 지금 경매 나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8억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만약에 우리가 회비를 우리가 안 받더라도 3억 정도 우리가 은행에서 융려받으면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그거 말씀인지. 들 것 같아서 저는 그걸 한번 봐가지고 예. 그걸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이건 이 안으로 거의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전원일치가 아마 찬성해 주신 것 같고 우선 그대로 살려라 이런 식이고 투자를 하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투자 구체적인 방법은 그 재무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사무총장하고 거기에서 지금 하도록 우리가 위임을 집행부에 하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이영성 위원장 44세 영광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정무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네, 그리고 영광정치대장 동생이십니다. 아주 정치대 그전 대장님. 그 아침에 한 6시, 5시에 출발해서 오셔가지고 식사 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 정도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정리된 대로 우선 5억 가지고 뭘 이제 구입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다 동의해 주셨고 일단 그건 안건을 승인해 주시고 이런 얘기들은 식사하는 동안에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회의 진행이 지금 진행 동의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대가 없기 때문에 이안 우선 그 5억 원 가지고 지금 월세 이런 것을 전략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이것은 아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정직하게 이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전부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또 감사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망이 때리기 전에 지금 또 들어왔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는데 그걸 보고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저희 영광정치의 정무 정의정 씨가 이 현장에서는 전체적인 사안과 기준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지금 밖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종회가 경제적으로 잘 있던 못 오고 있는데 이 바탕에서 이걸 운영해 주시라고 수고하시는 분들한테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에서 이론을 열어갖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10월달, 11월달 등등 그 집중적으로 시계를 모시면서 돌아다니고 참여를 했고 추위가 오기 전에 여행을 좀 다녀보겠다 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접촉을 되고 많은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불신에서 오게 되어 있는데 불신은 대종에서 자초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 이분의 일한 이안에 대해서 저는 기권을 했습니다만은 망설이다 보니 방망이 지원한지 얘기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50억을 모금을 설정해가지고 해서 했다가 이것을 준비기간 여러 가지 검토기간 달라고 해서 오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걸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아무도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으면은 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려야 할 거 아닙니까 하고 했지만은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걸 그리고 준비기간이 길다 보고 이게 오리 해고 주시어버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자금이 나오지 않고 불씨 싹 떠버린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지금 종전 예로 지금 예로 봐가지고 이걸 생각할 때 그럽니다. 이거는 가지고
1차 구입을 해서 또 종점처럼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할 것이냐. 이런 견해가 또 따른다는 게 또 왔습니다. 제 생각이 딱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서 불만이라는 것은 모든 여론은 그렇습니다. 이 들어보니까 아쉽다고 표현하는 사람, 극히 불만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저는 이게 전 아니다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두 가지 원인에서 왔다고 봅니다. 하나는 대종의 회관 건립을 쉬어버리고 말아버리니까 김다가 전용을 하고 이게 그러니까 김다가 석관동 최근에 집을 파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적당히 끝내버리고 좀 위험에 말아버릴 작정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째서 그렇게 그런 결과가 왔냐. 지금 이제 와 있는 실적이 그 과정이 그렇게 의심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좀 더 이 참조를 하시하고 우리가 된 이상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대출을 더 받아서 얹혀서 한다든가 이런 같은 그런 방법 절차는 집행부에다가 넘기는 것이 좋고, 그 안에는 다시 발언을 주시려는 건 모르겠는데 어차피 일어서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려니까. 이 문제는 우리 대종회가 새로운 역사와 전국 맥이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끊어져 버리니까 이걸 좀 이상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 숭조와 대종회가 뭡니까? 정신회가 숭조 돈먹입니다. 숭조 돈먹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걸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전임이 모두 과거에 했던 사람들은 과거에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렸나. 이런 가운데 어떤 결과가 뭐냐 하면은 중국에 있는 시조산 한 시조 대형군 할아버지 한생지를 발굴하는 과정이 문서로 여기서 나온 것을 보면은 정명태 씨가 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 유학 씨라든가 다 증인들이 있다면 증인이 있습니다. 정명태 씨는 중국에서 무역상을 하고 상업을 하는데 저희 주의하기 때문에 내역 씨가 당 70년대, 80년대 당인 돈 수백만 원 들여가면서 여기를 주어갑니다. 대종의 문화부장이라고 하는 문화부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주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식사하시죠? 이런 것을 모르니까 이분들 다르게 나옵니다. 식사 그럼 하십시오. 식사하십시오. 식사. 아니라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대종에서 그렇게 못해가지고 불신을 가져를 하고 여러 가지 의문을 사고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게까지 염려가 듭니다. 이건 제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어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안이 통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식사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이런 것을 더 자유스럽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사회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이 모임을 어떻게 보면 소통의 자료로 생각하십시오. 자주 안 만나니까 오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지역별로 모두 자주 만나자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통을 자주 하면서 대종회가 그야말로 많은 우리 문중들 전 회원들의 참여와 열성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종회가 숭조 덕목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제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오늘 그린 자료 중에서 통장 사본하고 이런 것들을 대의원 전원에게 오늘 참석 못하신 대의원님들에게 우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만나시면은 그런 사안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은 우리가 숭조 돈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식사하시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종회가 입주를 해야 된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은 이걸 수리를 해서 매각을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해가지고 수리 후 매각을 하자 이 안이 우세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매각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세는 경기가 좋을 때는 1350 정도 갔습니다. 저희가 1350에 내놨는데 전혀 2년간 매각을 하기로 2012년도 결정을 나와서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랬고 이 주택 매각할 때 그 모든 그 관리는 석방동에 살고 계시는 영광파 정태환 그 족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그 매도 희망자가 있었는데 혹시 나는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했는데 다른 사람이었고 양쪽 다 1200을 제시했습니다. 1200을 제시했는데 그러면 4억 2천 정도 됩니다. 1200이. 제가 35평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아쉬워서 내가 300을 좀 더 붙여다가 해가지고 4억 2,300에 매각을 했는데 이것이 잘 받았다. 정말 만족스러운 가격이라고 생각은 않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최선의 가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세가 아파트는 엄청나게 더 떨어졌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막 30% 뭐 이렇게 막 떨어졌는데 그나마 주택이어서 우리가 6년 전 그 투자한 거에 비해서 손해는 안 보고 저희들이 팔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확히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상임위원회에 전부 다 유입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 형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내가 이미 온 거 아닙니다. 그런 것도 그거 판다고 먹고 가고 이거 보고하고 좋은 질문에 대한 그 질문과 답변. 그렇게 했으면 서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그럴 텐데 제가 운영위원회고 또 운영위원회다가 이렇게 이행을 했던 상황이고 또 매각할 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을 검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직이라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먼저 기본된 사항을 의결이 되면은 나머지 집행은 집행부나 행정부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고 혹시 오늘 참석하셔가지고 또 다른 그런 오해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잘 이해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은 충분히 하셔가지고 재차 그런 그 오해가 있어서 우리가 순조 동목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차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